잡코 알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용어는 디파이입니다. 디파이, 코인을 최근에 입문하셨으면 디파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 디파이는 무엇이고, 또한 대표적인 코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떻게 작동되는지 간단하고 빠르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세는 디파이만 들어가면 전부 오르는 세상. 작년도 7월 기사입니다. 자, 대세는 디파이.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100배 이상 폭등을 하였다, 이런 내용의 기사인데요. 디파이만 들어가면 폭등을 했었던 작년 하반기, 자, 올해는 어떻게 또 이어지게 될까요? 탈중화 금융, 디파이란 무엇일까요? 디파이란 말 그대로 탈중화 금융입니다. 탈중화 금융, 또는 간단히 디파이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작동하는 금융 애플리케이션 생태계 자체를 이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융이라면 어떤 기관이 떠오르시나요? 바로 은행이죠. 탈중앙화 은행, 즉 블록체인 은행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은행은 꼭 담보, 대출, 이자, 이런 단어들이 따라오게 되죠. 이런 단어들이 스마트 컨트랙트 내에서 직접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어떻게 굴러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파이가 왜 필요한 걸까요? 왜 좋은 걸까요? 왜 이렇게 핫한 걸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의 은행 시스템보다 안전하다. 블록체인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은행의 전산 시스템에 비하면 추후 블록체인의 기술이 더 상승할 경우 훨씬 더 안전성이 보장되겠죠. 이런 부분들, 현재는 블록체인이 해킹과 여러가지 기술력이 부족한 형상들이 있어서 은행 전산들에 비해서 오히려 해킹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곤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블록체인 기술 개발이 계속해서 이루어짐에 따라 올해, 내년, 내후년 갈수록 해결되고 안전해질 겁니다. 이러한 부분이 장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중개자가 없습니다. 중개자는 누굴까요? 바로 은행이죠. 은행은 우리의 모든 거래를 담당해주는 대신 많은 양의 수수료와 대리비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없어지고 블록체인 내에서 싸고 믿음직하게 이뤄낼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직하다는 표현은 중개자가 어떠한 이익을 좀 크게 불리거나 아니면 중개자가 어떠한 정보의 누수 현상을 발생시킬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없다는 겁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정성이 있는 것이죠. 투명, 공정. 왜냐? 사람이 아니고 기술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저소득층의 금융 서비스의 가능성을 열고 세계 경제권에 편입시킨다. 이 부분은 되게 고무적인 부분인데요. 전 세계에 사실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인구가 수십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인구가 수십억에 달합니다. 아프리카, 그리고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미, 이런 데에 특히나 이런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만약 견제권에 편입이 된다면, 이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의 돈들이 현재는 세계 경제에 아예 편입조차 되지 않는, 추산조차 되지 않는, 산정조차 되지 않는, 그러니까 저희가 활용이 불가능한 그러한 돈들인데, 그러한 돈들이 추가적으로 시장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권에 편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 포인트로 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디파이가 왜 필요한지까지도 배웠고, 디파이가 진짜 어떤 자산이 디파이고 어떤 코인들이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네, 첫 번째는 최근에 많이 핫한 유니스왑입니다. 유니스왑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볼륨 규모에서는 전체 디파이 시장 1등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마켓캡이 어마어마하죠. 마켓캡이 어마어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런 유니스왑은 자산 예치의 개념이 강하고 보관, 대행의 역할이 강합니다. 어떠한 자산을 불리겠다 이런 용도보다는 자산을 예치하고 보관하고 안전하게 맡기는 이러한 형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렇게 볼륨 양도 크고 사업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디파이를 하면 요 녀석들을 떠올리면 됩니다. 요런 코인들을 떠올리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신세틱스 네트워크 토큰의 신세틱스, 그리고 메이커다오의 다이, 그리고 메이커, 둘은 세트죠. 둘이 왜 세트인지는 이제 저번에 제가 스테이블 코인 말씀드리면서 한번 제대로 설명드렸었으니까 그 스테이블 코인 용어 정리편 가시면 이 부분 다이에 대한 설명 좀 더 자세히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컴파운드 회사의 이제 컴파운드 다이, 이더, 그리고 컴파운드 USD 코인, 이렇게 컴파운드 묶음, 이렇게 세 가지 신세틱스, 메이커다오, 컴파운드, 이렇게가 디파이 시장의 현재 주축이며 보시면 저번에 설명을 했던 제로엑스도 있는 등 이렇게 디파이 시장이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는, 그리고 마켓캡들을 늘려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메이커다오의 기본 구조를 보시면 되게 간단하게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디파이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파이는 먼저 일정한 담보물을 맡기고요. 담보물에 따라서 담보 비율을 책정받게 됩니다. 그 담보 비율에 따라 대출금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 대출금을 자유롭게 사용하시고 그 기간에 따라서 대출 상환 및 담보물 반환을 받으시고 메이커로 수수료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10% 이런 식으로요. 메이커다오의 특징은 다이를 빌렸지만 메이커를 수수료로 지불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다이의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이렇게 굴러간다. 대출을 알아본 거죠. 대출, 이런 식으로 대출을 받아서 굴러갈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파이 시장이 이렇게 활활 날아오르고 이렇게 미래가 탄탄대로인 것 같지만 디파이 시장에도 지금 현재 한계나 단점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한계와 단점은 기술력 부족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서 이제 보안의 문제, 속도의 문제, 가격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실물 경제, 그러니까 현재 기존의 은행을 추월하게 되는 순간 지금과는 다른 전례 없는 상승, 전례 없는 상승을 이뤄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언제가 될지도 모르고 이것이야말로 가치 투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기간을 크게 잡고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그러한 기술이겠죠. 이러한 부분을 확실하게 아시고 디파이 시장에서 너무 근시안적이지 않은 장기적 시선으로 디파이를 접근하신다면 추후에 제2의 테슬라 발견하실 수도 있겠네요. 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